안녕하세요. 오순재 교수입니다. 이 시간은 고구려의 초기 정복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 AD 49년에 고구려 모본왕이 후한의 우북평, 어양, 상곡, 태원을 쳐들어갔다는데, 이게요, 태원이 어디냐면은 산서성이에요. 이게 굉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유, 말도 안 돼. 어떻게 고구려가 태원까지 들어가? 산서성까지? 지금도 태원이에요. 이게 산서성의 수도거든요. 성도예요.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거기까지 밀고 들어간다? 우리 대부분의 학자들은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런데 중국 기록에도 나오거든요. 그럼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른 거는 다 인정하면서 왜 이런 거는 인정을 안 하냐. 고구려를 우습게 본 거죠. 뭐 초기 기록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어디냐면요. 보세요. 태원이 여기예요. 지금 베이징이 여기가 천진이에요. 이걸 넘어서 여기가 상곡이거든요. 여기까지 들어간 거예요. 굉장한 거리죠, 이건. 거의 뭐 비행기 타고 가야 될 정도의, 아니면 저 자동차로 가도 뭐 한참을 가죠. 이거를 밀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려의 기동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구려의 이 전술은 치국 기습전이에요, 기습전. 그러니까 고구려의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제 공격이에요. 다른 나라하고 틀려요. 일단 딱 봐서 적이 쳐들어올 것 같다면 먼저 쳐버려요. 그게 기선제압하는 거죠. 그래서 원투펀치를 먼저 날리는 겁니다. 그리고 치고 빠지는 거예요. 이게 고구려의 기습전술. 그 다음에 적이 들어오면은 유인해갖고 청야 농성 전술. 그 다음에 그들이 식량이 떨어서 후퇴할 때 뒤를 공격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고구려의 전술 전략입니다. 자, 이 기록들이 우리만 나오면은, 뭐 그럴 수 있겠지. 근데 양쪽 다 나와요. 그럼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부정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이 아니다라는 걸 갖다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몽골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몽골 제국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선비와 부여가 후한에 사신을 보냈다. 자, 이 당시에 부여라는 나라는 망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유민들을 어디다가? 연나부에다가 끌어다가 놨어요. 이게 지금 연나부가 어디냐? 개원시에, 개원. 천령시에 속한 개원. 근데 여기서 이탈을 해갖고 쌍요 부근으로, 쌍요라는 데가 뭐냐면 이 동요하고 서요가 이렇게 갈라지는 곳입니다. 그쪽으로 이동해 간 거예요. 그러면 어디하고 가깝냐면 후한의 현도군하고 가깝습니다. 그쪽 지역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 위에가 선비산이에요. 그 선비가 어디 있었느냐? 여기 과이심, 우익, 중기 여기에 있었어요. 문격한산이라고. 지금 어디냐? 여기죠. 여기입니다. 동부현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가 현도군이고 여기가 고구려고. 그러니까 이 둘이 지금 이 후한에 사신을 보낸 거예요. 그거를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태원까지 쭉 빠져 들어갔다가 나왔겠죠. 이때 요소에, 여기가 요소군은, 요소군에 뭐를? 십성을 쌓았다. 그럼 여기 다 차지했다는 얘기죠. 여기에.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5년 태조왕이 요소 지역에 10개의 성을 쌓아 후한의 공격에 대비하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삼국사기 영영왕조에 수양제가 고구려를 치면서 내린 조서에 뭐라고 되냐면 고구려의 무리가 어리석고 불순하여 발해와 갈석 사이에 군집해서 요동, 예맥의 땅을 잠식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 요서라는 거는 뭐냐면 요수의 서쪽이거든요. 근데 수경주에 뭐라고 돼 있냐? 요수는 나나라 그랬어요. 나나. 그 나나가 지금 어디 있느냐? 여기가 나나예요. 이게 나나거든요. 이쪽이죠. 여기가 요소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 보면은 고구려가 아까 뭐라 했어요? 대대적으로 여기까지 밀고 들어갔잖아요. 밀고 들어갔다가 쭉 빠져버렸느냐?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여기까지 밀고 들어간 다음에 후퇴한 선이 어디냐? 이 지역이라는 거죠. 이 지역. 왜 그러냐면 만리장성이 이게 만리장성이거든요. 만리장성 요 안쪽에 지금 성을 쌓은 거예요. 왜? 이쪽은 이미 성이 있겠죠. 여기다 쌓은 거예요. 왜? 이리로 쳐들어오니까.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은 이쪽이 산이 이렇게 있고 이쪽은 좁아요. 그래서 목줄기와 같다 그래서 그걸 요소회랑이라고 부르죠. 이 목줄기. 그리고 저쪽 실크로드 쪽에 있는 거는 하서회랑이에요. 하라는 거는 황하. 황하의 서쪽에 있는 하서회랑. 여긴 요소회랑. 이 두 개는 군사적 요충지입니다. 이거를 전초기지를 여기다 쌓은 거예요. 그게 요소 십성입니다. 자, 여기를 한번 봅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산해관이겠죠. 예. 그게 이제 만리장성 끝이니까. 자, 산해관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압자하는 산해관의 25리에 있는데, 서북쪽 산에서 와서 석하로 흘러든다. 압자하와 석하의 합수 지점에 옛 성곽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진앙도 시지명지 얘는 뭐라고 됐냐면 지명지에는 당나라 이전에 고구려인들이 이곳에 돌로 성을 쌓아 관문을 삼았다. 그래서 성문성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 땅이르막회 이영석 박사가 여기를 가서 이 동네를 뒤졌어요. 근데 진앙도시 문영구 성문채진이라는 곳에서 고구려 성을 확인했어요. 그랬고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여준 거예요. 이거 이 성입니다. 돌아가셨죠. 이 성을 보여준 거예요. 보세요. 이름도 성문채진이에요. 그 성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문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문성. 여기. 성문성.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나라 이전에 고구려인들이 이곳에 돌로 석성을 쌓았다는 거죠. 관문으로 삼았기 때문에 성문성이라고 하였다. 어디에? 진앙도시에 있다. 근데 찾았는데 어디냐? 진앙도시 문영구 성문채진이에요. 딱 맞죠? 정확하게 확인을 한 겁니다. 자, 이 첫 번째 겁니다. 그 다음 걸 한번 보도록. 문영현지에 주조영은 현성의 동북쪽에 있는데 석성의 높이가 2장, 둘레가 340장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문영현지라는 데가. 근데 김우림이라는 연변의 그 조선족 교포가 진앙도시, 문영구 주조영의 주조영진이죠. 주조영이라니까. 현지 조사를 했는데 북쪽, 서쪽, 남쪽의 성벽이 수십 메타가 남아있고 동쪽은 파괴되어 있다. 정확하게 밝힌 거예요. 이 기록하고 현지 답사하고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주조영, 지금 한번 보드리겠습니다. 요거네요. 요 성입니다. 옆에, 이건 집이죠. 헛간입니다. 이게 성토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여긴 파괴됐고. 이거를 현지 답사에서 찍은 거예요, 이분이. 그래갖고 제가 이제 채록으로 한 건데. 그리고 또 하나. 노령현지에 신나체는 현성의 동북쪽 옛마을로 일찍이 토송의 보루가 있었다. 무너져 없어진 지 옛날에 오래된다. 당나라 초기에 고구려인, 송말말갈은 아니죠. 고구려인이죠. 이곳을 침입하여 당태종 이세민이가 동정할 때 공략하였다. 유동 사람들이 나무려 하니
명을 내어서 주위의 주민들을 모아 토성의 보루를 보강하겠다. 그들을 엄하게 관리하였고 그곳을 신나체라고 불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아까 뭐라 했어요? 발해와 갈석 사이에 군집해 있다 그랬어요. 고구려인들이. 근데 이 신나체라는 데가 어디냐? 갈석산까지 30km밖에 안 돼요. 바로 그 옆에라는 얘기예요. 그 위치가 있거든요. 이건 다른 거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현, 그 지역입니다. 신나체가 있는요. 쌍망진, 쌍성산에도 고구려의 산성을 있는데 성이 두 개예요. 근데 동쪽의 성은 100평 정도. 서쪽은 여기 보면은 서쪽은 2, 3평 정도. 이거 조그만 거예요. 이건 보루예요. 보루. 이게 주성이에요. 근데 이 동쪽에 있는 성은 100여 평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바깥에 외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성이 있고 외성이 있는 거예요. 두 개로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 이곳에서 고구려 특유의 붉은 기와가 수습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거를 찾아낸 거예요. 이제 그 보면은 자, 쌍성산, 노령현, 쌍망진, 쌍성산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거를 찾아낸 거예요. 그 김오림 씨가 대단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 김오림 씨가 어디서 또 찾아냈느냐? 현지 조사, 그 동네를 다 뒤진 거죠. 진앙도시 문영구 토이산, 후명산촌 대동산, 양두산, 당산시 대성산 이런 데서 다 찾아냈어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이거. 토이산, 대명산. 이걸 다 찾아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디서 찾아냈냐? 여기 당산시 대성산 여기도 남아있죠. 이걸 다 찾아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특히 대동산 이건 어디냐면 당산시에 있는 겁니다. 석성의 높이가 3, 4m, 길이가 50m, 요 주거지와 운물과 성문 등이 있다. 이 성은 문영현지, 창여현지 등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 사람이 찾은 게 총 7곳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걸 표시해 보니까 어딨냐? 이게 산해관이거든요. 이게 아까 이영석 씨가 한 거고, 찾아낸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산해관이니까 이게 만리장성이에요. 이 만리장성 바깥에 이 정도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갈석산이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 요소 10성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고구려가 쌌다는 거예요. 이거를 더 디테일하게 이분은 현지 조사만 했지 발굴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짚고 들어가야 되고 발굴해야 된다. 근데 우리 땅이 아니니까 남의 땅이니까 함부로 발굴할 수가 없죠. 자, AD 56년 태조왕 때 고구려가 남쪽으로 살수에 다다랐다. 살수는 아까 설명드렸죠? 예, 계주시 대청하고 옛날에는 주나마라고도 불렀다. 이제 여기를 아직 못 넣은 거예요. 요동반도 남부를 차지하지 못한 겁니다. 요게 이제 그랬는데 태백일사에 여기 보시면은 대무신 왕 20년 37년입니다. 낙랑국을 멸망시켜 동압록 지금의 압록강입니다. 이남은 고구려에 속했지만 오직 해성의 이남, 해성은 남옥조라 그랬죠. 남쪽 바다 근처의 여러 성들만은 아직 항복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요동반도 남부는 차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 그랬는데 요게 보면은 AD 37년이잖아요. 이때 보면은 AD 25년에 남옥조의 구파해가 온조한테 그 백제로 투항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해성을 이미 차지한 거예요. AD 25년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잔존 세력들, 요동반도 남부의 잔존 세력들을 아직 차지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낙랑국이 진조선의 잔존 세력이었는데 여기가 이제 원래 낙랑 지역이에요. 여기다가 어디로 갔느냐? 저쪽 낙랑국을 건설했잖아요. 그 낙랑국에 속했던 세력들인데 낙랑국이 멸망하면서 고구려에 대항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AD 56년 태조왕이 동옥조를 쳐서 지금 함흥 지역입니다. 동쪽으로 창해에 다르고 창해가 어디입니까? 동해바다예요. 남쪽은
살수에 다다라서, 살수는 아까 설명드렸죠? 지금 요동반도 남쪽 대청하 지역 여기입니다. 개주시 대청하. 그러니까 아직 요동반도 남부를 차지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AD 68년에 갈사국 왕의 손자 도두가 나라를 바쳐 항복해오자 그를 우태에 삼았다. 이게 어디냐? 지금 훈춘이죠. 훈춘. 그러니까 두만강 하구. 지금의 영길시 옆에입니다. 영길시 옆에 훈춘. 자, 여기를 먹은 거예요. 이 갈사국을. 그러니까 이 갈사국은 어디서 빠져나간 거예요? 동부여가 멸망당할 때 유민들을 고구려가 끌고 갔고 그 중에 일부가 어디로? 훈춘 지역으로 빠져나가서 갈사국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뭘로 볼 수 있어요? 동부여의 일족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동부여의 일족.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갈사국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여기서 어딜 친 거예요? 동옥조를 쳤잖아요. 여기를 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갈사국도 먹은 거고. 이 지역을 지금 점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25년에 여기를 먹으니까 여기 있는 세력이 빠져서 어디로? 백제로 간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D 72년에 관나부 패자 달가가 조나국을 쳐서 그 왕을 사로잡았다. 74년에 환나부 패자 설유를 보내서 준하국을 쳤다.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현재 이제 북한에서는 조나국은 양강도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두만강하고 압록강이 이렇게 시작되는 그 지점, 백두산 지역이겠죠. 그 지역을 양강도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제 자강도의 경계에 있었던 소국. 그래서 이 준하국은 양강도 지역에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 다음 AD 77년에 부여가 고구려에 조공해 왔다. 그러니까 이 부여는 뭐냐면 연나부에 끌려와 있다가 서서히 이동을 그 개원의 서북쪽으로 이동을 해서 요하 중류 지역으로 이렇게 이동한 그 세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동부여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뭐 낚시성을 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낚시부여 또는 저는 이제 이 낚시부여보다도 망명부여로 보고 싶어요. 왜냐면 하도 떠돌아다니니까. 어떤 때는 끊겼다가 이어졌다 끊겼다 막 이러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해동 역사에 부여조에 살펴보건대 부여국은 지금의 봉천부 심양이죠. 의 개원현인이 본디 우리 구역 아래 있는 나라가 아니다. 이때는 해동 역사니까 한반도만 얘기한 거죠. 한반도. 그러니까 지금의 심양에 속했던 개원현에 있는 것이 부여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부여는 동부여가 아니에요. 망명부여죠. 그 다음 성경통지. 요건 성경은 이 심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지조에 성에 대해서 개원현 경계 안에 역대의 옛 성지가 남아 있는데 부여성은 본래 부여왕성이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동해 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 망명부여를 얘기해요. 가서번부여라는 것에는 왕의 친척 동생이 옛 도읍의 백성 만여 명을 데리고 고구려에 투항하니 고구려가 그를 봉하여 왕으로 삼고 연나부에 안치하였다. 그 후 차츰 자립하여 개원의 서북쪽으로 옮겨가 또 거기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또 백량곡으로 갔어요. 백량곡은 백량산이거든요. 그래서 연나라, 전현이죠. 전현, 선비, 모용시 그 땅으로 가까운 곳이다 라고 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AD 105년조에 보면은 고구려가 후한에 요동을 쳐서 6개의 현을 빼앗자 요동태수 경기에게 대패하였다. 그래서 고구려를 요동군을 쳤는데 대패했어요. 그러자 부여가 고구려에 조공해 왔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당시에 AD 93년에 후한이 북흥로를 멸망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세력이 팽창해지겠죠. 왜냐하면 이제 위에 북방 쪽의 세력이 사라졌으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
49년에는 태원까지 공격해갖고 요소 지역에 십성을 쌓았잖아요. 고구려가. 근데 58년에 요동태수 제융이 오한을 쳐서 동쪽으로 현도와 낭랑을 회복했다고 돼 있어요. 이 오한은 어디냐? 서유와 상류거든요. 그러면 이때 고구려가 차지했던 현도와 낭랑이 맥힌 거죠.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요소 10성을 쌓았지만 요소뿐만 아니라 현도, 낭랑까지 쭉 후한이 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려가 그 지역을 다시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109년에 고구려가 후한에 사신을 보냈다. 그러니까 이제 후한의 세력이 이제 팽창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아까 대소왕이 있었죠. 이게 동부여 마지막 왕입니다. 이게 망명부예요. 여기 보면 쭉 기록들이 나와요. 여기 여러 기록들이 나오죠. 이렇게. 네. 지금 요거는 끊겼어요, 지금. 요게 바로 이어지는지 중간에 누가 있는지 이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망명부여는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고 지역도 그렇고 지금 왕위도 끊겼다가 이어졌다 끊겼다 이어져.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망명부여라고 붙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혼돈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근데 대부분 동부여하고 이렇게 번복을 해갖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AD 111년에 부여의 왕이 보병과 기병 7, 8천 명으로 후한의 낭랑군을 쳤어요. 근데 이때 고구려가 어디를 쳤어요? 현도군을 쳤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부여는 낭랑, 고구려는 현도를 친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고구려는 현도, 그 다음에 부여는 낭랑군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 지역이, 이 동부 지역이 공격을 당하는 거죠. 그걸 지금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후한서 부여조를 보면 111년에 고구려와 부여가 후한을 협공하고 있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107년에 후한이 요동군에 속했던 고현, 후성, 요양 이 세 개의 현을 어디로? 현도군으로 이속을 시켜요. 그러니까 뭐냐면 현도군을 강화시킨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현도군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여기는 크지만 여기는 약해요. 한 3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쪽 동쪽 지역을 띄워갖고 현도군을 강화시킨 거예요. 왜냐면 이 두 개의 세력이 밀고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상록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태조왕 59년 이거죠. 111년. 고구려가 현도군에 속하기를 청하였다. 여러분들 이것 좀 웃기지 않아요?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 기록에는 고구려가 현도군을 쳤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구려가 현도군에 속하기를 청했대요. 이 완전히 김부식이가 사대주의적인 발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기록이 가끔 나와요. 엉뚱한 기록이. 근데 중국의 자추통감이나 다른 기록을 보면은 정확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겼는데 우리가 진 걸로도 기록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런 건 크로스 체크를 안 하면은 그냥 깜빡 속아버려요. 네. 그래서 이건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